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오늘은 이상지질혈증 네 번째 에피소드, 스타틴 먹고 온몸이 쑤셔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일단은 여러분께 찾아뵀는데요. 지금까지 스타틴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어떤 스타틴을 고르는지에 대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스타틴을 먹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동영상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동영상 강의 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다 제가 담아봤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드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부작용 마이알지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틴을 먹고 생기는 근육 통증은 일단은 줄여서 쌈스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쌈스라는 거는 스타틴을 먹고 생기는 여러 가지 근육 증상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그게 마이알지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오패시라는 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근육의 어떤 통증이 수반되는데, 그러면서 CK가 그 상한치보다 10배 이상 상승할 경우, 그 다음에 횡문근 융해증보다는 융해증은 40배 이상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마이오글로빈이 소변에서 나오고 AKI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런 머슬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나 봤더니, 일단은 마이알지아, 그러니까 CK가 오르지 않는 경우는 RCT 연구에서는 대개 1에서 5% 정도, 그리고 관찰자 연구에서는 많게는 5에서 10%까지 발생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오사이티스나 뭐 랍도나 이런 것들은 되게 드물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어떤 환자들에게 이러한 그 머슬 페인이 주로 나타나는지 봤더니, 대개는 고령이나 신기능이 안 좋거나 여성이나 당뇨 환자, 특히나 동아시아인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하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스타틴을 복용하고 생길 수 있는 어떤 마이알지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팔로우 랩을 해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다고 해서 스타틴과 연관된 통증일까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하고 발생하는 머슬 페인은 특징적인 양상이 있는데, 대개는 프록시말 머슬이 주로 아프다고 해요. 특히나 어퍼 바디 쪽에 숄더나 이제 둔부 쪽, 그리고 아플 때 한쪽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바이라탈 양쪽 다 아프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넌 스페시픽하게 비특이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이렇게 머슬 페인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데, 이 유럽에서 가이드라인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미리 그럴 것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CK 레벨을 뭐 몇 주마다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떤 증상을 호소할 때 그때서 비로소 체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있고 근데 CK 레벨이 뭐 4배 미만으로밖에 안 올랐어요. 그럴 경우에서는 일단은 2에서 4주 정도 워시아웃 되도록 좀 기다려보고, 만약에 증상이 지속이 되면 보통 2에서 4주가 지나면 이미 스타틴의 효과는 끝났거든요. 그러면 스타틴을 다시 투여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워크업을 더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2에서 4주 정도 지났더니 증상이 다 더 좋아졌어요. 스타틴 중단하고 나서. 그러면 이 스타틴이 어떻게 보면 이 환자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다른 종류를 좀 바꿔보자 라고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CK 레벨이 4배 이상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심텀도 있고 4배 이상 오르고 환자분도 약을 그만 드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 경우에는 CK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주에서 4주가 아니라 6주까지 스타틴을 한 달 반 정도 중단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다시 시작할 때는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시작을 할 때 로우 도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시작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타틴에 대해서 더 이상 못 견뎌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에제티마이브를 애드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쭉 정리를 한 건데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유럽에서 그 이상 지질혈증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통계를 봤어요. 그러면 이 환자들이 이 스타틴을 만약에 부작용이 이 스타틴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 어떤 약으로 바꿔야 될까? 아니면 유지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북유럽에서 진행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대략 10만 명의 환자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그 중에 20% 정도 스타틴 부작용을 호소를 했었고 그 다음 그 중에 10%가 일단은 스타틴을 중단을 했었고 그 중에 5%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고 그 중에 또 반절은 원래 복용하던 스타틴으로 시작을 했고 아니면 그 중에 다른 이 반절의 환자들은 또 다른 스타틴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 나라에서 대략적으로 의사들이 만약에 환자들이 머슬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모든 부작용들을 통틀어서 호소를 했을 때 한 반 정도는 중단했다가 다시 투여하시는데 그 중에 반은 같은 스타틴을 뭐 로우도즈나 어찌됐든 조금씩 바꿔서 뭐 매일 드실 거를 뭐 격일로 드신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려서 드시게끔 하기도 하고 그중에 반대로 아예 다른 걸로 교체하는데 그 교체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슈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은 친수성이에요. 그에 반해서 나머지는 다 친지질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토바스타틴의 부작용이 있으셨다. 그러면 로슈바스타틴 친수성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자료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게 환자분의 그런 머슬 페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심리적 효과, 스타틴이라는 약이 워낙에 머슬 페인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니까 우리가 플라시보는 약을 먹지도 그 진짜 약을 먹지 않았는데 마치 내 몸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노시보 이펙트라고 해서 이 약이 부작용이 사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음으로써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노시보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건 미국이랑 영국에서 진행한 스터디인데 대략 10,0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 환자들이 이게 스타틴인지 뭐 그냥 위약인지 알 수 없게끔 해서 약을 들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머슬 페인에 대해서 플라시보와 아토바스타틴의 그런 호소하는 양상의 빈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반면에 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섞어봤어요. 환자분들께 당신은 스타틴 드시고 당신은 미약을 드십니다. 아니면 아예 안 드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실험에서 이제 다 참여하셨던 분들인데 그 분들 중에서 이제 스타틴을 먹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이 이전보다도 더 머슬 페인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스타틴을 알고 드시니까 오히려 그 전에 모르고 드셨을 때는 이게 스타틴이냐 스타틴이 아닌 약을 드시든지 간에 머슬 페인의 양상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타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약을 드리니까 환자분께서 오히려 더 본인이 근육통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노시보 이펙트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료를 하실 때 환자들이 이제 스타틴을 복용을 하시다가 생기는 머슬 페인이 무조건 스타틴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생각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노시보 이펙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일단 참고를 하시고 좀 더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CK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환자분 치료를 그래도 스타틴을 컴플라이언스를 높이려면 잘 끌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틴이 너무나 장점이 많은데 머슬 페인 때문에 이 약을 중단하기는 너무나 아쉬운 약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틴 때문에 온몸이 쑤셔요라는 강의 주제를 다 말씀드렸고 다음 강의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